요즘 부자라는 말은 너무나도 자주 들린다. 재테크 목표로서의 부자도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세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균형을 잡자는 측면에서 말해본다. 물론 극소수의 부자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위 40%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층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건 헛소리가 맞다. 이미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하층민들이 게으르다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쓸데없는 복지를 대폭 삭감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부자들이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 여기서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으로서 부자를 생각해 볼 때 부자를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 부자는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이 가장 나쁘지만 그렇다고 부자는 전부 사회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도 잘못되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나쁜 부자는 별로 없다. 하지만 좋고 소중한 부자가 있고 사회에 별 기여하지 않은 부자가 있다. 사실 부자란 자산이 많은 사람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면 안 된다. 자산은 별로 없는데 고소득자면 미래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지 아직 부자가 아닌 것이다. 반대로 소득이 제로라도 자산이 많다면 부자인 것이다. 그런데 자산이 적은 고소득자도 부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부자 중에서 정말로 나라에 이득이 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순위는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외화를 많이 벌어왔기 때문이다. 글로벌적인 기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 GDP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화는 못 벌어와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직장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소득 직장인이다. 고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기 힘든 지적 인력으로서 전문직이거나 연구원 등등이 될 것이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등등 그 외로도 사람들에게 정당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닥 좋지 않은 부자들은 누구일까? 우선 상위 0.1% 순자산이 80억, 상위 1%는 40억이라고 한다. 이렇게 1% 0.1% 부자들 중에 부동산 투자로 번 사람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 갭 투자로 부자가 된 게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나? 오히려 부동산의 과도한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았는가? 그들이 하는 개소리 중 하나는 주거 제공자라는 것이다. 오피스텔 월세 놓는 사람은 주거 제공자가 맞지만 요지의 아파트를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사회의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몰빵은 출산율도 떨어뜨리고 정말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그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들도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불법도 아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안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무튼 쓸데없는 세금을 줄이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부자들 중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기여도가 낮은 부자에게서 걷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다주택자에겐 세금을 많이 걷고 있으니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갭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 즉 10억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 물론 이중과세라는 말도 맞다. 하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번 부동산에 대해 물리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걷는 것보단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내기 싫으면 언제든 부동산을 파는 선택지도 있는 것이다.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들어간 돈이 나와서 코스피 코스닥 혹은 금이나 해외 자산으로 흘러가거나
기업 사업 장사로 흘러가야 한다. 즉, 소득은 없지만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서 걷어야 한다. 물론 그들이 대한민국에 열심히 기여해 준 건 고맙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까운 직장에서 출산, 육아를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파트를 팔고 외곽으로 빠져줘야 할 때다.